삶을 생생하고 상세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생생초대석에 정신과 의사를 모신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고요.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 단장이십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제 프로그램에 경제 프로그램 출연해 보신 적 있어요? 경제 프로그램 출연한 적 없죠. 저도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 프로그램에 정신과 의사가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지금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으로 계신데 이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감염이 확산되면서 그냥 확진자, 격리자 이분들만 상담해서는 안 되겠다.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서울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공포에 떨지 않게 하는 그런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만 있는 거예요. 서울시 코비드 심리 지원단을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지금 매일 시민들을 위한 마음의 처방전, 마음 백신 이런 거를 발간하고 또 격리자나 또 이런 분들, 의료진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맞춤형 이제 심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심리적인 가짜뉴스 그런 거 이런 걸 판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네요. 정말 전방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살피고 계신데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환자, 의료진 이런 분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공포와 불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어떤 질서 정연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데 그런 걸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민들의 대부분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 생업의 어려움, 앞으로 미래의 불투명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겠어요? 뭐 감염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내가 감염되면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맞아요. 주변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낙인 감염되면 뭐 하여튼 낙인이 신상이 털린다.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거기다가 사실 지금 무급휴직 받았다. 다음 달부터 월급이 줄어든다.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시험이 다시 취소됐다. 이래서 사실 그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또 뒤흔들어 놓는 게 사실 이런 경제적인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어서 선생님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서울시도 그렇고 쌍용차라든지 이렇게 뭐라고 가해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원인이 분명한 사건에서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치료하신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가해자가. 이런 경우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감염 재난의 특성인데 사실 누구로부터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감염되면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어쨌든 그게 자기가 현재 어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다라고 하면은 본인도 굉장히 괴롭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감염병의 특징이거든요. 본인이 전파자가 된다. 내가 전파자다. 이런 것으로 생기는 죄책감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불안정해지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출근을 못 하죠, 이제.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출근을 못 한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니까. 그럼요. 생계가 끊기는 일인데. 출근을 못 하면 또 직장에서 내 어떤 생존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여서 정말 제가 볼 때는 한국 분들이 출근 열심히 해요. 그럼요. 열 조금만 나도 어떻게든 이제 열 가라앉히고. 그럼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퇴근상 받으려고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사실은 다 심리적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버티고 계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받았고 또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있는지 조사를 하셨다고요. 그건 이제 서울시에서 한 건데요.
한 4월 달에 네. 실제로 이제 서울 시민들의 1,000명을 이제 샘플해 가지고 한 3분의 2가 어쨌든 우울감을 다 경험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식구 4명 중에 1명은 뭐 직장을 잃었거나 혹은 수입이 감소되는 경험을 해서 지금 정서적인 어려움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동시에 우리가 지금 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코로나 푸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제가 쓴 건 의미일까요? 아니고요. 네. 제가 쓴 건 아니고 일각에서 이제 지금 실직자 대상 프로그램 한다, 뭐 실업자 대상 프로그램 한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다. 지금 그 실업자 실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입 감소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직장은 있지만 사실 막상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이 안 나오는 상태도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중소상공인, 실직자, 뭐 실업자, 수입 감소자, 휴직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이제 광범위하게 형성돼서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 할 때는 항상 대상이 분명한데 실직자 대상 프로그램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다른 분들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부 이미 어떤 부분에서 코로나 푸어라는 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을 지칭하는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고 또 해외 언론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서 저희도 어쨌든 지금 저희 서울시 코비드 지원단에서 앞으로 할 이 심리적 안정에 대한 사업이 이 한 부분만 그 한 분야의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이 코로나 푸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잠시 속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개성공단 지역에서 연기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지금 군대가 확인 중에 있는데요. 남북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좀 정확한 정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속상해요.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도 네. 속상한데 진짜 북한까지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네. 제 마음을 지금 좀 빨리 만져주세요. 뭐 허락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네. 된다. 일단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푸어라는 말은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크고 작고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다양한 그룹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터이고 그렇다면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텐데 어떤 어려움을 좀 겪게 될까요? 사실 그 세계은행 보고서나 여러 나라의 재단들은 이제 코로나 1차 파동, 1차 유행, 코로나 2차 유행, 코로나 3차 유행 뭐 그런 것과 함께 다음에 올 굉장히 큰 위기를 사실 어떤 이런 심리의 위기, 정신건강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심리의 위기를 부추기는 거 더욱더 이제 심리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더 악화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원래 이제 신체 질환 포함해서 질환이 있던 분들은 병원을 더 자주 못 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있던 사람들도 그 질병의 악화와 정신건강이 악화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저희는 사실 서양의 어떤 나라들처럼 강력한 록다운을 안 해서 와닿지 않지만 지금 정서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던 나라들에서는 그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것들의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이 학교 안 나갔던 청소년들이 병원에 잘 안 와요. 이제 오래 집에 있으면서 그냥 집에 머무르는 게 나가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도 있고 또 실업 수입 감소로 인한 일 등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도 어려워진다. 두 가지가 모두 어려워져서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의 여파가 경제에 지금 다 미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것만큼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건 지금 사람들의 마음, 이 심리적 영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앞으로 그 어려움들이 더 짙게 현상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지금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코비드 심리지원단을 만들고 돕고 계신 건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이런 실업 상태나 무급휴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뭐 금전적 지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 지원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마음은 위로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돈을 주는 게 배가 고픈데 제일 빠르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나와 있고 지금 시행되는 여러 정책을 보면요. 경제적인 지원 정책 안에도 꼭 심리 지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직을 포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이탈해서 뭐 혼자 살기로 해서 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숲속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무기력으로 이어진다든지 혹은 일탈로 이어진다든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 있고 빚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 대한 빈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주거 위기에 몰린 사람들 지원하고 그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실업자를 위한 아우리치를 나가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와 연결을 강화한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정책이 영국 그 건강재단에서 정신건강재단에서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6가지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6가지 정책 중에서 2가지가 사실은 심리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영국에서 실업 상태나 무급휴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2개가 심리적이다. 사실 심리적인 지원이고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할 사람이 있고 나갈 장소가 있고 또 구직 활동을 할 때 구직의 창구가 본인에게 친절하게 열려 있고 거기서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안전망이 또 심리적인 지지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이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으로 다가가는 위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는 뭐 지금 청년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뭐 프리랜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심리적인 심리적인 분야로는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푸어 그룹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아카데미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뭐 인생 고민도 상담할 수 있고 또 신체 치유, 몸 치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다각적인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어쨌든 접촉면을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이 경제적인 프로그램 하고요. 경제적인 것과 맞물린 프로그램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위험한 분들이 혼자 지내는 분들 다양한 독거 계층의 분들이 있어서 지금 크게는 이 코로나 푸어 그룹과 코로나 외로움 그룹 이 2그룹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특히 비대면 서비스 포함한 심리 지원을 지금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방송 들으면서 나도 너무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저희 생생경제도 문자 많이 와요. 코로나19로 매출도 줄고 어떤 분은 실직도 당하고 이런 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핀셋으로 딱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에서 그분을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이용할 수 있어요? 7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로워지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또 구직에 대한 의지를 잃은 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건 누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못나서 회사에 잘린 것도 아니고 내가 게을러서 매출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 좀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를 선생님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실직 당하거나 또는 어떤 회사가 어려우면 좀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만 비난하지 않아도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는데요. 호주의 비욘드 블루라는 이 국가가 운영하는 민간 캠페인 기관인데, 거기서 실직 위기에 있는 사람들 또는 실직 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라라고 국가 차원에서 좀 홍보하는 게 있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신에게 친절해져라. 자신이 안 그래도 힘든데 너마저 너를 괴롭히면 어떡하냐. 첫 번째, 자신에게 친절해져라. 두 번째,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연결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아하.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뭔가 하여튼 살 기회가 훨씬 더 생긴다는 거고, 세 번째는 마음을 너무 복잡하게 가지지 말아라. 단순하게 생각해라. 마음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네 번째는 일상을 잘 유지해라. 밤낮 바뀌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일상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라. 이게 이제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이 건강한 마음의 태도를 그래도 좀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실 이걸 홍보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국가의 어떤 네트워크 사이트들이 돌아가면, 어찌됐든 아주 힘든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연결하면서 또 구제하면서 네. 이제 사회적 뭔가 사회가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신에게 친절하라, 또 사람들과 연결의 끈을 놓지 말아라, 단순하게 생각해라, 일상을 유지해라, 몸을 움직여라. 사실 이 모든 걸 다 못하는 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에서만 우리를 지키면 안 되고요. 네. 우리 마음의 병듦에서도 우리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일을 좀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서울시 알겠습니다. 심리지원단에서 네. 도와주시고, 네. 혹시 이 방송 듣고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고 싶은 분들 어디 서울시 그 코비드 심리지원단 연락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디로 어떻게 그냥 합니까? 여러 검색창에다가 네네. 심리지원단 이렇게만 쳐도 제일 위에 뜨기 때문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마음 처방전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힘든 시간이니까요. 네. 서울시 심리지원단 혹은 그냥 심리지원단이라고 치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짜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 단장인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답 등록금이었죠. 5623님, 곧 고등학생 될 딸아들 등록금 걱정됩니다. 7627님 등록금 오늘 너무 덥네요. 여러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남북 뉴스 속보 저희가 YTN 라디오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